안녕하세요. 저 마종훈입니다. 어저께 올려놨던 이 수묵담채 그림이요. 이걸 지금 계속 이제 보고 있자니 이제 말이 수묵담채라도 그 담채라도 너무 흐리지 않느냐, 색이 너무 안 보이지 않느냐, 이제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이제 그런데다가 이게 영상으로 보이지 이 원 그림으로는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 그림보다 색깔이 더 영상에서는 더 흐리게 나왔어요. 그래서 수묵 담차라도 조금은 더 색깔을 여기다 올려서 다시 더 올려서 조금 더 색깔이 보이게 그렇게 좀 그려놓고 한번 또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쭉 뭐 이렇게 지금도 얘기하다 수묵담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그림을 쭉 이렇게 제가 그린 그림 그 뭐라 할까 그 보면은 풍경화 쪽으로 산수화 쪽으로만 보더라도 관념산수 무슨 실경산수 풍경화 이렇게 조금 뭐 거기서 좀 세부적으로 뭐 수묵담채, 수묵채색, 수묵진채, 채색화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분야로 갈라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려가지고 굉장히 혼동스러울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니 뭐가 실경산수하고 뭐가 관념산수하고 지금 풍경화는 또 뭐냐? 예? 이 동양화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느냐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요 지금 우선 말씀드리는 건 요 수묵담채 채색을 조금 진하게 더 해보고 한번 그렇다고 수묵 채색은 아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채색을 한번 또 해보고 그 안에 이제 그 한국의 해화 우리 이 한국화에서 산수화 쪽, 풍경화 쪽만 딱 떼서 거기 이제 화풍이나 이런 것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말하자면 한국화는 지금 한국화로 풍경화 그려놨는데 그걸 산수화라고도 하고 풍경화라고도 하느냐, 그래도 되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정확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념산 보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는 거. 실경산수나 진경산수 비슷한 거. 그리고 실경산수와는 사실을 보고 그렸는데 이것이 전통 양식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보는 분이 이거 산수화, 서양화 같기도 하고 동양화 같기도 한 게 실경산수예요. 그렇게 보이는 게. 그리고 관념산수는 완전히 옛날 동양화처럼 보이는 게 관념산수예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풍경화, 한국과 풍경화는 뭐냐? 서양화 풍경화처럼 보여. 그럼 한국과 풍경화예요. 지금 이렇게만 알고요. 요것들은 대개 이제 관념산수화, 산수화, 실경산수화, 풍경화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제가 이제 붙였는데 이렇게 풍경화 쪽으로 올수록 색깔이 좀 화려해집니다. 그게 전통 관념산수나 전통 산수화 같은 건 색깔이 수묵담채 이상으로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실경산수화는 수묵담채, 수묵채색까지 하고요. 그리고 한국 풍경화는 아주 이게 구애받지 않죠. 수묵화, 수묵담채, 수묵채색, 채색화까지 총 색깔을 동원해서 그려도 됩니다. 이 풍경화는. 자, 이렇게 해서 되게 뭐 그림 뭐 그게 그건데 어떤 건 산수 어떤 건 풍경화 이제 이런 건 좀 혼란이 오시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 내가 보니까 그 완전히 옛날 동양화 같은데 그런 관념산수 그 관념산수예요.
저 그림은 뭐 조금 뭐 동양화 같은 면이 많은데 조금 뭐 이렇게 좀 느낌이 좀 새와 같은 맛도 나네. 그러면 그게 진정산소나 실경산소화예요. 실경산소화 이렇게 보니까 좀 서양화 같기도 하고 동양화 같기도 한 게 실경산소화. 그 다음에 요거 풍경화는 이거 완전히 풍경화. 저게 뭐 동양화야 서양화야 도저히 모르겠네. 그것이 한국화 기법으로 그렸으면 그것이 한국화 풍경화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요거 할 시간은 아닌데 지금 이게 급해서 지금 몇 마디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이제 조금 요거 이제 이 그림은 지금 붙이느냐 하면은 이 그림을 그려놓고 지난번에 수묵 잠체 이건 채색 공부니까 그런데 먼저 수묵화 그냥 먹으름만 그린 거 있잖아요. 먹으름만 그렸어. 풍경화. 이 풍경화라고 제가 했을 거예요. 이 실경산소화가 아니라 그냥 풍경화라고 했을 거예요. 풍경화. 풍경화는 수묵화도 그릴 수 있고 채색화도 그릴 수 있고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풍경화는 뭘 보고 그래? 저게 그림이 이제 서양화 풍경화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게 풍경화인데 이 그림을 보고 누가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먹으로 그리면 그 동양화 같은 느낌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약간 그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이제 하겠죠. 먹으로만 그린 그림 보면 근데 꼭 그렇지는 않고 그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래서 먹으로 그림을 관념산소나 산소화를 많이 그렸기 때문에 문인화 그래서 먹으로 그린 걸 보면 그냥 일단 풍경화라는 말보다는 산소화라는 말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자꾸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또 한국화도 또 뭔가 시대에 따라 좀 달라져야 할 때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롭고 뭐 진취적인 그런 게 있으면 자꾸 찾아서 말도 붙여보고 경험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 그림을 다양하게 그려서 엄도도 해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채색을 조금 진하게 하려면 어제 이제 봉채로 했는데 봉채로 이걸 초록인데 여기다 초록을 또 이렇게 자꾸 칠하면 이게 채색이 산뜻해 보이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다 지금 봉채로 또 초록을 칠하게 되면 더 어두워져요, 색깔이.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이 다양하게 이렇게 수묵화, 수묵담채, 수묵채색을 할 생각은 안 했어요. 않고 그냥 수묵화 그릴 생각을 하고 이걸 진하게 했는데 수묵담채를 위주로 그리겠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으면 다른 거 생각 않고 했으면 요 북나무를 구룩법 아시잖아요. 구룩법으로 그렸어야 돼요. 구룩법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구룩 여기다가 구룩법. 자, 르 여기 르 갈비뼈 구룩법. 구룩법은 지금 여기에다 그대로 해보면요. 수묵 단체로 이걸 그리려고 작정을 하고 다른 생각을 안 했다면은 이 구룩법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윤곽선을 이렇게
이렇게 윤곽선이죠. 이게 외곽선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이파리를 만들게 되면 이게 이제 구룩법입니다. 이게 구룩법.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그냥 했잖아. 그냥 이렇게 하나 단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색깔을 칠할 데가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다 무슨 채색을 이 시커먼 데다가 해봤댔자 잘 안 나타나지. 근데 여기는 잘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수묵 단체로 아예 할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구룹법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림 설명은 100%가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걸 수묵 단체로 하더라도 이렇게 몰골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또 상황이라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지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현재 입장에서 이걸 채색을 조금 화려하게 조금만 담체 쪽으로 올릴 수 없느냐에는 여기다 채색을 봉채 채색보다는 아크릴 불투명 채색을 살짝 올려야 됩니다. 여기다가 살짝 올려야 돼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고 솔잎도. 그리고 이 수묵담채 이 그림에서는 이 바위 같은 건 지금 오히려 진해요. 이건 여기다 밤색도 칠하고 뭐 굴곡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까맣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런 채색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설상 이걸 진한 채색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바위는 채색을 넣지 않아도 돼요. 물하고 이런 걸. 근데 지금 채색을 넣을 거는 요 나뭇잎, 그 다음에 이 억새, 풀, 지붕 뭐 이런 것만 조금 도수를 올리면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올려보고, 요게 수묵 단체라도 이 정도, 수묵 단체라도 조금 컬러풀하게 할 수도 있고, 좀 그래요. 뭐, 그 어디 딱 정해진 건 아니니까. 예. 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몇 터치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이 까만 이파리 위에다가 이제 불투명 채색, 이건 아크릴이에요. 지금 이걸로 살짝 이렇게 조금씩 해줘야 이게 어두운 게 밑에서 비치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색깔이 좀 보이죠. 이렇게. 근데 아마 이거 담채로 이걸 치는다고 할 때는 요 끝에 이렇게 그런 게 힘이 돌출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데 그런 데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색을 입혀야 될 거예요. 이렇게 조금 이게 돌출 부분 툭 그렇게 위 쪽이지 이렇게 이파리 위 쪽 이렇게 해서 많이 칠하게 이걸 다 칠하게 되면 또 채색화가 되니까 이것도 많이 칠해졌어요. 이거 아주 조금씩만 칠해도 됩니다. 담채니까 이거 담채.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이게 아크릴 채색을 이렇게 즐겨서 자꾸 칠하는 게 뭐냐면 담채는 조금 이렇게 그려놓으면 자꾸 쳐다보면 뭐가 좀 이렇게 환했으면 좋겠다, 좀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여기서 이거 보면 지금 조금씩 이 불투명 초록 또 백록이라고 그 호분 탄 거예요. 하얀 색깔 섞어서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금방 이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좀 화려해져요, 조금. 그렇다고 해서 많이
컬러풀하게 이렇게 채색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것까지를 수목 담채를 해야 맞는 거 아닐까. 이제 근데 옛날은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옛날 수목 담채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북나무, 그냥 보통 초록나무로는 지금 더 칠할 데가 없어요. 지금 나무가 그냥 그래도 여기서 많이 이렇게 색깔을 많이 품어줍니다. 이제 그다음에 소나무는 요거 담채 칠할 때 얘기했지만 청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나무 보통 화렵보다도 더 거무스름하게 국방색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청송이라고 해갖고 좀 소나무는 파란색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저들도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고 또 그렇게 쓰면 보기가 좋은 것 같고 그것이 또 우리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배울 겸해서 소나무는 조금 파랗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제가 이게 채우면서 송편 얘기를 송편 이렇게 송편 모양으로 그냥 한 끼에 묶어라 이렇게 하나 할 필요 없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도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요 투명 채색이 아니고 불투명 채색이기 때문에 이 색깔이 이제 완전히 보여요. 보이죠? 영상에도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연하게 쓰면 불투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반불 반통 이렇게 돼요. 약간 불투명도 되지만 투명합니다. 즉 이 안에 게 비친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진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진하게 하면 불투명은 아니고 투명하되 색깔이 좀 화려하게 보인다. 이렇게. 지금 이 정도네요.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화선지에서는 많이 진해요. 지금. 그렇지만 영상으로 나가는 거니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걸 참작해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자, 이렇게 했더니 많이 파래졌죠? 예, 많이 파래졌어요. 근데 이 수목 담찰에도 이 정도는 된다. 누가 뭐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뭐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내가 되면 되는 걸로 들고 나갔을 때 다른 눈이 그렇게 보여야 또 맞긴 맞는 거죠. 이건 맞을 거예요. 이 정도면 오히려 보시는 분은 아 그렇지 담채라도 이 정도는 채색이 돼야지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실 거라고요. 이제 지금 나무 소나무하고 앞에 나무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요거는 좀 아예 아주 연하게 이렇게 살짝 뒤로 이게 뒤에 숲이니까 이것도 이제 흐리게 뭐가 있거든요. 뒤에 숲이 이렇게 좀 해보자. 이렇게 해보고 여기도 있어요.
아유, 많이 색깔이 이제 많이 많아. 이게 화려하게 조금 보이네. 그 다음에 이 갈대 어제는 등황하고 노랑하고 섞어서 칠해라 그랬는데, 이제 오늘 뭐 아크릴 이런 채색이 또 있어요. 그렇게 드리스룸한 거. 이거를 칠면 되겠죠. 자, 요런데 여기 갈대밭이라고 봐야 되는데 조금만 더 노랗게 이렇게 칠해보죠. 이렇게. 자, 수묵담채 여기까지 이렇게까지는 와도 됩니다. 이게 사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채색하고 별반 다르질 않게 되죠. 담채나 수묵 채색이나 그게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해 놓는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화를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연구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이렇게 해서 이름도 붙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중묻기를 찾아봐야죠. 자, 이렇게 쳐. 여기 이제 이 까만 부분에 이게 살짝 이, 이 아크릴 지금 불투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 나타나진 않죠. 그래도 약간 표가 나요. 이렇게 이 까만데 이렇게 억새 줄기라고 할까, 뭐 이런 걸 그려보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많이 칠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채색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땐 채색화로 또 바꿔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채색화로 그리면 뭐 안 되나요? 못 되죠. 여기 뭐 그림자 이렇게 어른어른 할 때고 하고. 자, 지금 이제 됐는데, 이 연지는 제가 아주 보기 싫어. 잘못됐어요. 조금 틀렸어요. 이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되죠. 집 있죠. 집 저거를 조금 색깔 있게 지붕을 조금 더 빨갛게 이렇게 칠해보죠. 그러면 또 이 지붕 그것도 역할이 크죠. 이게 뭐 그림 전체가 산뜻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너무 그 수묵 담채라는 데에 얽매여 있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런 데에서 좀 자꾸 벗어나고 색깔도 막 칠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아까 그림보는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정합시다. 이거를 이제 수묵 담채의 가장 도수 높은 우유의 색깔이다. 수묵 담채를 이 이상 더 화려하게 할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되면 채색화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채색화로 제가 그려본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그려보긴 하는데,
지금 영상으로도 지금 이건 그런 대로 뭐 색깔이 많이 보이네요. 예. 자, 요거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조금 쉬었다가 또 그려 봐야 되겠어요. 이어서 이제 요거 말르면 채색 조금 진하게 또 한번 넣어볼게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수목 채색, 수목 채색으로 가봅니다. 수목 채색, 수목 담채, 최고 높은 색에서 지금 요 색에서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한 수목 채색으로 이거를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나무의 이 검은 부분 지금 밑에 여기 다 담채에서 남겨놓은 부분을 거의 다 이제 그 색깔을 불투명색으로 여기를 겹쳐 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잘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화려해지네요. 금방.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 나무 안쪽으로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건 좀 이파리를 어둡게 하고 밖으로 돌출된 거는 좀 밝게 하고. 그래서 지금 기준색을 지금 초록을 요거 이게 저 하얀색을 많이 섞은 거예요. 이렇게 섞어서 하얀색을 섞지 않으면 불투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불투명이. 자, 이것도 좀 환하게. 지금 이 북나무는 단풍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단풍색이. 아마 우리나라 나무 단풍잎 중에서 제일 색깔이 그 좋은 그런 단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북나무 단풍이. 온나무과든가 온나무과에 속해요. 옷.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파리를. 그런데 이 기준색으로 쭉 이렇게 해놓고 이 어두운 쪽만 그 먹을 많이 살려서 좀 깊게 이제 해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 제대로 조금씩 하얀 거 조금 하얀 걸로 해서 이렇게 아주 빛 많이 받은 위쪽 돌출 부분에 이걸로 조금씩 터치를 주면 더 생동감 있게 보이죠. 이렇게 그 색깔 대비가 이렇게 요건 빛 받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 나무가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싱싱하게 이렇게 보이죠. 근데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하얗게 해서 그 농담이라고 할까 뭐 명함이라고 할까 이걸 너무 심하게 할 필요 없어요. 야, 이게 지금 뭐 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저기 저 소나무 잎이죠. 소나무 잎에서는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걸 그 소나무색으로 그 청록으로 더 진하게 했을 때에 이게 소나무가 사실 이 근경보다 좀 멀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멀어 보여야 되는데 지금도 굉장히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솔잎을 물론 이렇게 조금씩 표현을 해도 돼요. 이렇게 그 먼저 먹으러 했던 것처럼 세밀하게 뭐 솔잎을 하나씩 그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가까이 보일까봐 이제 요 청록에다가 하얀색을 많이 섞어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얀색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가까워지진 않아요. 이게 예. 하얀색만 했을 때는 가까워지는데 다른 색하고 섞었을 때는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아까도 채색을 올렸기 때문에 끝부분만 살짝살짝 이렇게 그래서 청색 하얀 걸 탔기 때문에 밝아 보이죠. 밝고 조금 멀어 보입니다. 색깔이 조금 멀리 보여요. 이건 이렇게 송편처럼 칠하면 안 되느냐? 안 될 것도 없겠죠, 뭐.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칠해 왔기 때문에 지금 또 이 방법을 달리 하면 조금 어색하게 보일까봐.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해봤는데, 에, 하얀색을 많이 섞었기 때문에 침침하게 보이진 않고, 이제 이따 봐야 알겠어요. 조금, 뭐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하얀 거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 가까워 보이진 않네. 여기에 더 가까워 보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하얗게 하얗게 지금 아마 많이 화려해졌어요. 채색이 지금 이제 많이 화려해졌어요. 아마
영상에도 잘 보일 거래. 음,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여기 까만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예, 밝게 그렇게 해봐야 되겠네. 그리고 색깔도 지금 여기서 보는 현장, 여기 그림 색하고 여기 영상 색하고 좀 많이 밝게 보이네요, 조금. 근데 내가 이제 카메라 부족이, 기술 부족인지는 몰라도 그러네요. 자, 이번에는 요 갈대판, 요거를 이제 하는데, 여기가 자꾸 애매해지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파리를, 북나무 이파리, 좀 그려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몇 개만 더. 여기를 이렇게 이파리를 몇 개 하는 척 했더니 좀 여기 편해지잖아요. 여기 편해졌지. 예, 애매하지 않고. 막 억새풀이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채색이요. 이 소나무가 그렇게 채색은 두껍게 입혔는데도 앞으로 오진 않아요. 이게 하얀 걸 많이 넣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거 됐고, 집 됐고, 근데 지금 또 다시 말씀드려서 요거, 이건 지금 수묵채색이거든요. 수묵채색. 그냥 순채색이 아니라, 완전 채색이 아니라 수묵채색인데, 이거 뭐, 이런데, 호분 살짝 안 넣어도 되겠고, 수묵 담채 방금 전에 하는 거하고 뭐가 많이 다른가는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또 이 정도면은 지금 현재 수묵 채색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수묵 채색이다. 왜 수묵을 자꾸 넣느냐? 여기를 먹색을 건드리질 않았거든요. 여기. 이 근처는 모두. 그리고 이 안에도 먹색이 많이 그 검은 데는 다 보이고, 이 소나무도 마찬가지고. 먹색을 거의 덮어버려야 그 이제 채색화가 되는 거죠. 이 그림은 또 이쯤 여기서 이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그렸던 수묵담채를 조금 더 한도 올려서 조금 더 밝게 하고 거기에 이제 이어서 지금 이렇게 수묵 채색화를 이렇게 그려봤고요. 그 사이에 요즘 제가 그리는 그 한국화 그 산수화 쪽, 풍경화 쪽에 그 개념 풀이를 좀 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관념산수는 그냥 보지 않고 그리는 거고, 그 실경산수는 지금 보고 그리되 전통 양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풍경화는 주로 사실을 바탕으로 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그려놓으면 안에 내심 정신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다른 분이 봐도 그림 그려놓고 야 이건 무슨 서양화 풍경화 같다 그러면 풍경화입니다. 제가 한국화 풍경화고, 뭐 저건 풍경화인지 참 서양화인지 동양화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그 실경산수화입니다. 저거 완전히 저 옛날 동양화네. 그러면 그 관념산수고요. 자, 이렇게 끝내겠습니다.